한국 배터리의 큰 호재로 여겨졌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국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은 원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이 자국 공장 건설에 중국 업체를 끌어들이면서 애초에 중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IRA가 무용지물 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다시 끌어들이면서 어쨌든 미국에만 투자하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상황이 되자 IRA 법안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국내 배터리 업계만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한국도 대반격 카드를 꺼내들며 미국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3사가 작년에 연매출이 처음으로 50조 원이 넘어서며 성공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자 국내 배터리 업계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면서 눈에 띄는 양적 성장을 이뤄낸 건데요.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8% 증가한 1조 2200여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 SDI 에너지 부문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무려 61%, 133%씩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SK온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한 덕분에 이익 측면에선 선방하지 못했지만 매출이 150% 상승하면서 후발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국내 배터리 3사의 호실적은 예견된 상황으로 올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무려 30에서 4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앞으로 사업 진행 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만 유념해 두고 플랜을 짠다면 배터리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세우려던 네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한 두 회사의 협상이 종료되면서 GM이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협상이 틀어진 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과도 투자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GM권까지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현재 전기차 배터리 업계 분위기는 GM과 같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인 한국 업체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논의했던 얼티엄셀즈 4공장 투자가 백지화되자 삼성 SDI의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등 또 다른 대안으로 한국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삼성 SDI는 GM에 납품한 전례가 없고 GM이 선호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양산하지도 않지만 GM이 변화까지 각오하며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GM의 절실함은 원통형 각형만 생산하는 삼성 SDI에 맞춰 탑재하는 배터리 타입 변화까지 계획할 정도로 GM 입장에서는 한국이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 배터리를 찾는 완성차 업체 수는 점차 느는 추세로 일본의 도요타 혼다도 잇따라 한국 배터리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 정도라는데요. 심지어 한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던 유럽에서도 한계를 통감하며 오히려 국내 기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거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즉 내노라 하는 글로벌 완성체 업체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달라고 아우성이 터져나오면서 한국 배터리가 전 세계 슈퍼울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중국 CATL과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에 엄청난 뒤통수를 치며 반전을 그렸습니다. IRA 발효 덕분에 한국 배터리 제조사가 미국 시장을 독차지할 거란 예상과 달리 중국이 등장한 것으로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우리로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CATL이 포드와 손잡고 결국 미시간주에 35억 달러 규모의 인산철 리튬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포드는 차량에 CATL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 개발을 탐구 중이며 북미 생산을 현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장에 뜬금없이 중국 회사가 등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 정부의 IRA라는 강력한 견제에도 중국 배터리사가 우회적으로 북미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새 배터리 공장은 포드가 공장과 생산 설비 100%를 소유하고 CATL이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두 회사가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 형태를 피한 것으로 인플레 감축법 혜택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은 IRA에 명시된 해외 우려 단체에 포함돼 중국 배터리 제조사의 경우 미국 현재 생산 조건을 충족시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드는 소유와 운영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중국 업체와 협력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IRA 발효 이후 처음으로 중국 업체와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설사 포드가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시건 주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정부의 경우 연방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더라도 일자리에서 이익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앞서 미시간주는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짓기로 한 중국 업체 보션 하이테크에 1조 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서 중국 배터리 업체 버시안 하이테크도 작년에 미시간주에 23억 6천만 달러를 들여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까지 포함해 IRA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CATL은 한국이 견제하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라 이렇게 되면 북미 시장에서도 중국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ATL을 시작으로 비아디 등 다른 중국 업체까지 미국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사태는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국 현지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IRA에 따른 막대한 투자를 감내하려고 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만 미국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9월 포드 CEO는 한국을 방문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CEO와 차례로 회동하며 IRA 대응책, 배터리 공장 설립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로 미뤄볼 때 당시에 포드가 제안한 합작 공장 건설에 대해 국내 업체들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포드가 바로 중국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CATL이 포드와 함께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을 모색해온 시점은 작년으로 포드 CEO가 한국을 방문했던 때와 시기가 겹칩니다. 즉 한국 배터리 업계의 문을 두드렸던 포드의 계획이 무산되자 차선책으로 꼼수를 써 CATL과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설사 한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IRA가 발효된 마당에 중국과 손을 잡기로 결정한 건 여러모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인데요. 앞서 포드와 CATL은 버지니아주를 합작 공장 부지로 검토했으나 버지니아 주지사가 중국 기업과의 합작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무산됐는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중국 기업 투자에 호의적인 미시간으로 계획을 바꾸는 적극성까지 보였습니다. 더구나 당초 IRA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동맹국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혜택을 주려던 게 있었지만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 기업이 버젓이 미국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는 비판입니다. 결국 미국은 자국 에너지와 경제 안보 투자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태로 한국에겐 오히려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을 향해 반격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산업부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핵심 기술 유출 우려로 LNF의 미국 진출을 불허하며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합작법인 설립을 막았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은 건 국가 핵심 기술인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 유출과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악화 우려 때문이지만 미국의 행동이 괘씸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미국이 뒤통수를 친 상황에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당위성이 마땅히 있었는데요. 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 대상이 되면 산업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우리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 예산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장관 승인이 있어야 해외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LNF가 보유한 기술은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보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 당국에서도 CATL과 포드자동차의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합작에 대해 자세한 계약 내용 조사에 나섰다고 주요 외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CATL의 기술이 미국 회사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에서도 이러한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결국 미국은 추후 한국에게 다시 넘어올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자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의 오바마로 불리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포드의 미시간주 CATL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양국에서 서로 반대 움직임이 나오면서 향후 압박이 거세진다면 포드와 CATL의 공장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핵심 배터리 소재가 필요한 미국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 최근에 미국의 행태를 보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